이야기 1. 현실 세계가 버릇없는 부자 아이를 덮친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부유한 아이들과 함께 자랐고 아직도 그들 중 몇몇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감옥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한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글쎄, 체포됐다니 안타깝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 다시 갇힌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단 하나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매우 버릇없는 부자 아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언제 그의 말을 끊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넌 망쳤어, 꼬마야. 결과에 직면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버릇없는 것과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빠가 거기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다소 먼 친척은 회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아버지가 해마다 10만에서 12만 달러씩 주는 용돈으로 대학 시절과 20대를 모두 열심히 파티하며 보냈다. 그는 매년 세계를 여행하며 발리, 태국, 유럽, 옥토버 페스트까지 가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32세쯤 된 그는 미국의 고급 스키 리조트 지역에 정착하고 금광채굴자인 약혼자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미국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러 갔을 때 그는 그 돈이 단지 몇천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은행 직원에게 왜 전체 금액을 송금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단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인 플랫라인. 이야기 3. 우리 대학 기숙사에 사는 부자는 그의 아버지가 90년대 NFL 선수였고 아직 돈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입생 소녀들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자신이 그들을 두드리는 모습을 촬영하고 다음 날쯤 그의 친구들에게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글쎄, 한 친구는 생각만큼 친하지 않아서 라에 갔다가 캠퍼스 경찰에 갔다가 실제 경찰에 갔습니다. 그날 밤 근무 중인 지루한 경찰들로 주차장이 가득 차고 그들이 가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그의 엉덩이를 기숙사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는 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입생 여학생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세게 때리는 건 정말 엉망이에요. 이 사람이 날 너무 화나게 만드네요. 저는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4. 나는 대학 1학년 때 중동의 엄청나게 부유한 석유 가문 출신의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그가 방금 준비한 계란과 토스트를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맛이 정말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평소 계란 후라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방금 계란을 통째로 팬에 깨뜨려 껍질과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지만 그 친구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노력한 것에 대해 칭찬해 주세요.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나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5. 나는 고등학교 때 자신의 할아버지가 제너럴 밀즈의 시리얼 상자용 판지를 공급한 회사의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자랑했던 한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레이비 열차죠. 마지막으로 확인한 결과 그는 이후 페이스북을 삭제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베스트바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와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야기 6. 제가 가장 좋았던 순간은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 있는 한 쌍의 부모에게 고용되어 그들의 끔찍한 18세 소년을 실제 삶의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용되었을 때였습니다. 나의 첫 번째 조치는 그의 플래티넘 무제한 신용카드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짜증을 냈습니다.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취직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해고할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계와 예산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청구서와 집세뿐만 아니라 세금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 4년을 기다리기 위해 곧장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좀 멍청하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직업을 갖고 있고 교육도 받았어요. 이야기 7. 내 대학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부모님에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여행 비용이 원래보다 $400 더 비싸서 정말 좋은 봉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 신용카드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또한 카드에서 정기적으로 $50를 구매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가 여행 비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놓아주었지만 여행이 끝난 후 그는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이후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지금은 덜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야기 8. 여기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일하는 동안 한 무리의 소녀들이 내 창구로 왔고 한 소녀는 아버지가 18번째 생일을 위해 지불한 멋진 생일 파티 일정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파티에 어른도 없고 라스베가스에 10대 소녀들만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21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예약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경비원에게 전화했고 경비원은 그들에게 아케이드에 놀러 가거나 나가서 21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데려갈 호텔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눈물로 변합니다. 경비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 9. 농담이 아닙니다. 90년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는 새로운 채비 커메로를 탔습니다. 나는 직선 6을 가진 오래된 80년대 폰티악 피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경주용 자동차는 아니었지만 이 도구는 우리가 얻은 부서진 자동차와 비교하여 그가 얻은 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약 이틀 후 우리가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바보는 내가 차에 타고 있고 친구들과 함께 차를 세울 때 우리와 경주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매우 크게 회전시켜서 소진을 시도합니다. 신호등은 빨간색이었고 도로는 젖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럭저럭 약간의 연기와 기타 등등을 하면서 약간의 탈진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타이어가 견인력을 얻었을 때 그는 교차로로 달려가서 우리 작은 도시의 몇 안 되는 경찰 중 한 사람의 아내의 차를 박살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일이 그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플레이 바보 게임, 승리 바보 상금입니다. 이야기 10. 우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는 정치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매우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태만했고 수년 동안 대부분 잘난 척하는 바보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결국 출마를 결심했다. 사람들이 그 아이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쉽게 승리했습니다. 주 대표로서 그는 자신의 여성들이 평범함보다는 구타당하는 것을 즐기고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 코커스에 가입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책임감 있는 총기 소유자로서 주 하원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위해 투쟁한 후 세션 도중에 장전된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인맥이 좋았고 동일한 정치 집단의 헌신적인 추종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임 6년 만에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호객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로 인해 그를 체포했을 때 그들은 그가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그의 가족이 실제로 매우 친절하고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과였습니다. 이야기 11. 제가 10대였을 때 제 여동생과 저는 창문을 통해 2명의 남자가 그녀의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아래층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한 명은 도망쳤지만 다른 한 명은 얼어붙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리가 없었다. 내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언니는 도망가면 형이 잡아줄게 라고 말했다. 경찰이 왔고 그의 부모도 왔어요. 그의 엄마는 정말 놀라운 차를 운전했고 그 부인은 분노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멋진 옷을 입고 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왜?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 훔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충분히 주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작아지고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미친놈. 그가 인생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12. 대학 1학년, 내 복도 건너편에 있는 남자는 남부 대도시에서 온 버릇없는 부자 아이입니다. 그의 엉덩이에서 분명히 오래된 돈이 흘러나오고 있다. 2번째 학기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그와 친구는 보도에서 수표책을 발견했습니다. 멍청한 멍청이들은 스스로 수표를 써서 계좌가 있는 은행에 현금으로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납원은 즉시 경찰에 전화했고 둘 다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날 밤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웃으며 아버지가 처리할 것이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말 그의 멍청한 엉덩이가 퇴학당한 이후로 기숙사에서 모든 것을 옮기는 동안 우리는 그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빠가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안 돼. 이야기 13.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가르쳤고 1년 중 일주일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캠핑에 전혀 익숙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갈 풀타임 운전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매우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가족 출신입니다. 텐트를 치고 더러워지는 일, 매일 샤워를 할 수 없는 일, 딱딱한 땅에서 잠을 자는 일 등이 그들에게는 낯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을 정말 좋아하지만 다른 일부는 일주일 내내 슬프고 한심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제가 늙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그게 성격을 형성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 14. 나는 매우 부유하고 주로 백인 가톨릭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순간은 우리 학교가 지역 스키, 골프, 승마 대회를 지배하고 다른 어떤 대회도 지배하지 않는 이유를 그녀에게 설명했을 때 소녀의 돛에서 바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 학교의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대부분의 소녀들이 자신의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15. 고등학교 때 몇 년 동안 저는 스위스에 있는 매우 비싼 미국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등록금을 거의 다 대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이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국무부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미국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10학년까지 학교를 제공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마치려면 해외 학교에 가야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수의 사우디 아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왕자라고 부를 이 아이들 중 한 명은 사우디 왕위 계승 서열 어딘가에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는 왕위 계승 서열 1400위 정도였지 실제 경쟁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 학교에는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학생으로서 자동차를 가질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왕자에게는 정말 난처한 일이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한 해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끝난 여름 동안 그는 제네바에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단지 학년이 끝나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끝없이 이어진 급커브와 같습니다. 그는 머리핀 회전 중 하나를 탐색하려고 시도하면서 럼보를 포도원으로 뒤집었습니다. 나는 럼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것을 너무 세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한 일에 분노하여 그의 람보를 포르쉐로 교체하여 그를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자는 너무 화가 나서 학년이 다시 시작되자 몹시 불평했습니다. 나머지 우리는 그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행성,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이야기 16. 나는 사람들이 예산에 맞춰 생활하는 방식을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우리는 자주 어울리곤 했는데 그분은 비싼 곳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저는 더 싼 곳에서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삐죽거리며 나에게 머물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발견하고 싶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에게 수학 계산을 안내하고 매일 그녀와 함께 식사하는 비용이 한 달 동안 내 급여 전체를 총액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삐죽거렸지만 그때부터 나는 마음 편히 혼자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 17.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의 한 부자 아이가 자신의 픽업 트럭을 망쳐버렸고 부모가 그 트럭을 교체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의도적으로 쌍둥이 형제의 픽업 트럭을 추락시켰습니다. 하나도 가질 수 없었고 그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는 사라졌다. 나는 그가 감옥에 갔거나 그에 상응하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그는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말 그대로 서류 작업과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야기 18. 내 로봇공학 그룹의 한 남자는 그의 인생 전체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상 수익률의 40배에 달하는 유전 주식을 사서 그의 10만 달러 투자가 약 300만 달러가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부동산 임대에 버렸습니다. 그는 필리로 수학 여행을 가서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조된 SUV를 몰고 노스필리에서 로봇공학 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학교로 가서 더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학교에서 로봇공학 행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프랭클린 인스티튜트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팬텀의 하키 게임. 글쎄, 9시 30분쯤 우리는 버스 운전사가 경찰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 위해 학교를 떠납니다. 5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어떤 차가 도난당했는지 맞춰보세요. 그의 9만 달러짜리 괴물은 사라졌고 2개월 후 복구된 것은 전당포에서 가져온 스테레오와 노트북뿐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어쨌든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의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뒤집고 그의 용돈을 한 달에 200달러로 삭감하고 그가 돈을 모을 때까지 그에게 비터를 운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야기 19. 내 대학 룸메이트 중 한 명은 자라면서 매우 부유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쿠폰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까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 철학, 대학 전반에 관심조차 없지만 부모님이 신탁기금을 이용하려면 어떤 학위든 취득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대학에 다녔다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수업에 가는 것을 본 기억이 없으며 결국 그녀는 학업 부정직으로 인해 2학년 때 퇴학당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부모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직후에 그녀를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닝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성적표에 기재된 학문적 부정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다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혼자서 꽤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연락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20. 부유하고 형편없는 부상 변호사 꼬마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있었어요. 그는 중서부에 있는 중학교인 대학에 다니고 석고에 취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1학년 때부터 그와 그 친구의 술을 사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나는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면 그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를 2번 치고 경찰이 그를 불러 경찰의 이빨을 뽑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부모는 그를 데리러 하루 후 7시간을 운전해 돌아와야 하며 그는 심리가 열릴 때까지 주를 떠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그 사람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 21. 술값이 높은 나라에서는 부유한 아이들이 술집에 들어가 10에서 12명 정도가 바텐더에게 카드를 던지며 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뭐든 아빠가 돈을 내시잖아요. 바텐더는 모든 녀석들과 그들이 치료한 일부 무작위에 대해 이중 JW 블루스를 붓습니다. 카드를 든 꼬마는 탭이 들어왔을 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가 날 죽일 거예요. 그래도 나는 무료 위스키를 즐겼다. 이야기 22. 이것은 매우 슬프고 솔직히 말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최고는 아니지만 질문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나는 아주 비싼 사립초등학교를 다녔다. 내 친구는 매우 부유하게 자랐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외과의사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매우 통제했고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극도로 보호했고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미친 말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아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방을 청소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검사할 때 물건을 놔두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릴 것입니다. 한 번은 그것이 그녀에게 매우 감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없지만 그녀가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내 잘못이에요. 아이들에게 방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친구들을 불러오면 그 친구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얼마나 청소를 했는지 얘기하곤 했어요. 우리 가족은 멍청한 놈인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것이 10살 때 그녀의 관심사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자 그들은 그녀를 학비가 비싸고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에 보냈고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남편, 특히 의사나 엔지니어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 안에.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해당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똑똑한 사람이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위해 다른 목표를 장려했어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글쎄, 그녀는 남자친구를 찾았지만 4년간의 학부 생활이 끝났을 때 그는 바람을 피우는 자기애적 바보로 밝혀졌습니다. 자기애적 멍청이 부부는 처음부터 나에게 분명했지만 그녀는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운 것이 거래를 깨뜨릴 만큼 명백했기 때문에 곧바로 결혼을 하지는 않고 그녀의 부모를 실망시켰고 그들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홀로 독립해야 했고 일자리와 아파트를 구하고 혼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야기 23. 터무니없이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대학생을 보았는데 모델은 기억나지 않고 정말 굉장한 차를 몰고 온 이 여자를 뒤쫓았습니다. 그녀의 차는 확실히 완전해졌고 그의 차도 그렇게 뜨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이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그는 계속해서 그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나는 그들 각자가 진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나와 다른 10명 정도가 나서서 증인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에게 완전한 잘못을 전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다시 갔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이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두 소수의 사람들이 그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에도 목격자가 많이 남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는 멍청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 24. 나는 저스틴 비버가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팀 빌딩 연습을 하며 기본적으로 1인당 $24로 제한되는 미니 골프나 기타 활동을 즐깁니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행은 방금 포틀랜드 시내에서 멋진 점심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동료 한 명을 데리고 몇 블록 떨어진 세미 나이키 매장으로 갔는데 그날 저스틴 비버가 우연히 나타났습니다. 그와 일행이 도착했을 때 그는 나는 쇼핑하러 왔으니 너희들은 잠시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다소 큰 소리를 냈고 그의 사람들 중 일부는 그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비버가 혼자 쇼핑할 수 있도록 이미 존재하는 고객을 매장 밖으로 정중하게 밀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키 직원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더욱 정중하게 말했다. 그 시점에서 비버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이 그를 위해 가게를 폐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짜증은 소용이 없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그게 제가 실제로 유명인과 직접 만난 유일한 일인데 정말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스틴 비버는 15살이나 17살쯤 됐을 것 같아요.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이 꽤 어렸을 때 발탁되었기 때문에 연예인이 될 것이라는 이상한 기대를 갖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본질적으로 유명인이 되기 위해 몸단장을 했고 내 말은 정말 이상하고 나쁜 몸단장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유명인이 되도록 성형되었고 그것으로 그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배웠을 것입니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면 이것이 그 일부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도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아직도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러나 나는 또한 저스틴 비버가 단지 버릇없는 말괄량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누가 알겠어요.